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이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짐이에요. 더는 못 모셔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미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짐이라니 자식이 어미를 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분명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순자는 올해로 78이 되었습니다. 주름진 손등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그 손으로 순자는 오늘도 밭고랑을 갈았습니다.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들 도연과 며느리 미정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도연 내외는 도시에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 돈을 벌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대신 순자가 키운 채소를 팔아 생활비를 보탰고 쌀이며 반찬이며 모두 순자의 손에서 나왔죠. 엄마, 이번 달은 돈이 좀 빠듯해요. 도연은 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에서 몇 장 안 남은 지폐를 꺼내 아들 손에 쥐어주곤 했어요. 도연은 그 돈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돈을 받아 지갑에 넣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순자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아들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피부찌끼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가족이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도연이 그래도 효자였어요. 명절이면 제사상도 차려주고 부모님 생신이면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했죠.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점점 차갑게 변했고 미정은 시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도연과 미정이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귀가 어두워졌지만 그날따라 아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더는 못 모시겠어. 엄마가 계속 이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미정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엄마 뒷바라지만 할 건가요? 우리 애들도 키워야 하는데. 순자는 국자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순자는 조용히 찌개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회피하는 듯 했어요.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로 나가려고 해요.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거라. 엄마는 여기서 괜찮으니까. 순자는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어요. 비록 도시에서 멀어지더라도 아들이 잘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은 순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짐이에요. 더는 못 모셔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짐이라니 자식이 어미를 짐이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미정이 부엌에서 나와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엄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솔직히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발목만 잡으시는 것 같아요. 미정의 말투는 비웃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졌고 귓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아들이고 며느리일까? 순자는 그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알아들으셨죠? 저희는 내일 떠날 거예요. 엄마는 여기 집에 계시면 돼요. 밭도 있고 경로당도 있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도연은 더 이상 순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미정도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어요. 순자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을 생각도 밭에 나갈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가슴만 안고 앉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과 미정은 큰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대문 앞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도연아, 미정아, 잘 지내거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을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이었죠. 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미정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순자는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 내외가 쓰던 물건들은 모두 사라졌고 냉장고 안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죠.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도연이가 날 버렸어요. 짐이래요, 짐.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순자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 사진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순자를 감쌌을 뿐이에요. 이튿날 아침 순자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손에 호미를 들고 땅을 팠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속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과 텅 빈 가슴을 안고 순자의 외로운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순자는 그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집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텅 빈 방들은 순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저녁 식탁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순자는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밭일을 하고 밥을 짓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아들 생각이 났어요. 도연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미정이는 밥은 잘 챙겨 먹을까?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피부치를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순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순자네 아들이 어미를 버리고 갔다더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장터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고개를 들고 걸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미라는 낙인이 온몸에 찍힌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밭일을 할 수 없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죠. 다행히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순자는 그날 이후로 밭일을 포기했습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밭에서 나오는 채소로 생활비를 보탰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남겨둔 적금을 깨서 생활비로 썼어요. 하지만 적금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바닥이 났죠. 순자는 어쩔 수 없이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는 점심 한 끼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순자는 처음에는 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남들 눈이 신경 쓰였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굶고 나면 점심때쯤 되면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순자는 결국 경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경로당 봉사자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에는 순자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죠.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자식이 없거나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순자는 그날부터 매일 경로당으로 나갔습니다. 점심 한 끼가 하루의 전부였어요. 아침과 저녁은 그냥 굶거나 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반찬도 없었고 김치도 떨어졌어요. 순자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더 야위어졌어요. 뺨은 움푹 들어갔고 손등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옷은 해지고 낡았지만 새 옷을 살 돈이 없었어요. 순자는 남들이 주는 헌 옷을 입었습니다. 신발도 바닥이 다 닳아서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순자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순자 씨, 아들한테 연락은 해보셨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가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처를 몰라요. 떠날 때 전화번호도 안 남기고 갔어요. 사실 순자는 연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짐이라고 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70을 훌쩍 넘었어요. 몸은 더 약해졌고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그래도 경로당만큼은 빠지지 않았어요. 점심 한 끼가 없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열어보는 상자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상자를 천천히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남겨둔 귀금속 세트가 있었습니다.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남편이 결혼 20주년 때 선물한 것이었죠. 당신, 이것만은 절대 팔지 마시오. 힘들어도 이건 간직하시오. 내 사랑이 담긴 거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귀금속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금빛은 여전히 빛났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순자는 귀금속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것만은 팔 수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이 담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이것만은 순자의 자존심이고 순자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경로당에서 끼니를 해결했어요. 몸은 더 쇠약해졌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했죠. 저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사나. 자식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하지만 순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외롭고 배고팠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경로당에 나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80이 가까워졌어요.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고 기억도 가끔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남편의 귀금속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이 순자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저것만은 남편의 사랑이고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순자는 밤마다 귀금속 상자를 열어보며 중얼거렸어요. 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순자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순자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 사람들은 순자를 그렇게 불렀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비록 버림받았지만 순자는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은 아직 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경로당 무료 급식으로 연명하며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며 남편의 귀금속을 간직하며 살았어요. 아들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순자는 귀금속 상자를 열어보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나 오늘도 잘 견뎠어요. 힘들지만 당신이 남겨준 이 사랑으로 버티고 있어요. 금빛은 여전히 빛났고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순자에게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흘러갔고 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순자는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순자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어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누가 왔을까? 순자는 궁금해하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두 사람을 보았어요. 도연과 미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도연은 예전보다 살이 쪘고 옷차림도 번듯했습니다. 미정도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도연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10년을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도연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희들 잘 지냈구나.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지냈어요. 도시에서 사업도 하고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미정의 말투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 당당했고 어딘가 건방졌습니다. 도연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집에 들어가요. 얘기 좀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과 미정이 뒤따라 들어왔죠. 거실에 앉은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왜 왔을까? 10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도시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사업도 망하고 빚도 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다시 일어섰어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거든요. 미정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왔는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 그게 순수한 그리움일 리 없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큰 돈은 아니고 미천만 있으면 되거든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나한테 돈이 어디 있니? 경로당에서 밥 얻어먹고 사는 형편인데. 순자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정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귀금속 말이에요. 그거라도 있으면.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귀금속을 어떻게 알았을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남기신 그 귀금속 세트 있잖아요. 금반지, 팔찌, 목걸이. 그거 아직 가지고 계시죠?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내 아버지가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야. 절대 팔 수 없어.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그냥 잠깐만 빌려주세요. 사업이 성공하면 바로 갚을게요. 약속해요. 미정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절박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나중에 저희가 잘 되면 좋으시잖아요. 미정의 말투는 간절했지만 순자에게는 협박처럼 들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아버지의 사랑이야. 돈으로 바꿀 수 없어. 도연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깟 금덩어리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사랑을 금덩어리라고 불렀어요.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내 아버지가 날 사랑했다는 증거란 말이야. 그걸 빼앗지 마라. 하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는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결정해 주세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너희들 그냥 가는 거야?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않겠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저희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올게요. 미정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황급히 따라 나갔어요. 엄마, 그럼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 연락할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차는 금방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순자는 대문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만에 본 아들은 어머니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그 사실이 너무나 슬펐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금빛 귀금속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것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걸 달라고 해요. 당신 사랑을 돈으로 바꾸라고 해요. 순자는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건 안 줄 거예요. 절대로 안 줄 거예요.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밤이 깊어갔지만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미정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 일주일 동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남편의 귀금 속 상자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그 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아들이 다시 올 거라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검은 차가 다시 골목에 나타났어요. 도연과 미정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굳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계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남편의 귀금 속 상자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실에 앉은 도연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생각해 보셨죠? 저희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 기회를 놓쳐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니. 이건 내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랑이야. 미정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냥 금덩어리잖아요.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차라리 저희 주셔서 쓸모있게 만드는 게 낫잖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는 상자를 더욱 꽉 쥐었어요. 이건 금덩어리가 아니야. 내 시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야. 이걸 팔면 그 사랑까지 사라지는 거야.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은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죽은 사람 사랑보다 살아있는 자식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다니. 미정이 다가와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주세요. 저희가 잘 쓸게요. 나중에 어머니한테도 좋은 일 생기게 해드릴게요. 순자는 손을 뿌리쳤어요. 안 돼. 이건 절대 줄 수 없어.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10년 만에 찾아왔는데 이것 하나 못 주겠다는 거예요?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너희는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이걸 뺏으러 온 거잖니. 미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저 귀금 속 때문에 온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알잖아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 도연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엄마는 나이도 많으시고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도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돌아서며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늙었고 쓸모없어요. 그냥 귀금 속이나 내놓으세요. 미정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좋게 말할 때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순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너희가 뭘 어쩔 건데? 미정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연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냥 주세요. 이러지 말고. 순자는 상자를 품에 꼭 안았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도연은 순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놓으세요. 순자는 몸부림쳤어요. 이놈아, 손 놔. 하지만 도연의 힘은 순자보다 셌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상자를 빼앗으려 했어요. 어머니, 그냥 주세요. 순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아버지의 사랑이야. 제발 가져가지 마라. 하지만 도연과 미정은 듣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힘으로 상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미정이 순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야. 순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손목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금빛 귀금속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귀금속들을 주었습니다.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안 돼. 그건 내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랑이야. 제발 가져가지 마라. 미정은 귀금속을 가방에 넣으며 비웃었습니다. 사랑?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깟 금덩어리는 돈으로 바꿔야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보관만 해놓으면 아무 쓸모 없다고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미정을 바라보았어요. 도연도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해요. 나중에 갚을게요. 순자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도연아, 제발 그것만은 두고 가라.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순자는 기어서 문까지 따라갔습니다. 도연아, 미정아, 제발. 하지만 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대문 앞에서 쓰러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순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내 아들이 남편이 남긴 귀금속을 빼앗아 갔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순자는 그날 밤 남편의 빈 유품 상자를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요. 금빛은 사라졌지만 순자의 가슴 속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귀금속을 빼앗긴 뒤 순자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저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남편의 빈 유품 상자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해서 찾아왔지만 순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경로당으로 나갔어요. 얼굴은 더 야위었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은 순자를 보며 안타까워했죠. 순자 씨, 많이 힘드셨죠?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어요. 그 무렵 도시에서는 도연과 미정이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가방에서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전당포 주인은 돋보기로 귀금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순도가 좋네요. 얼마에 맡기실 건가요? 도연은 급한 듯 말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전당포 주인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정도면 1,00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겠네요. 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00만 원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도연과 미정은 1,000만 원을 받아들고 전당포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기뻐하며 차에 올랐어요. 여보, 드디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돈으로 투자하면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도연은 사업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도연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말했어요. 도연 씨, 이번 거는 정말 대박이에요. 몇 달 안에 2배로 불어날 겁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도연은 망설임 없이 1,000만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미정도 동의했어요. 여보, 잘 생각했어요. 우리 이번엔 정말 성공할 거예요. 두 사람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면 큰 돈을 벌어 새 집도 사고 차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업 동료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도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친구한테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비어 있대. 미정도 당황했어요. 설마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겠죠? 며칠 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연이 투자한 사업은 불법 다단계 사기였어요. 사업 동료는 돈을 챙겨 도망갔고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연은 1,000만 원을 한 푼도 건지지 못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도연은 집에 돌아와 머리를 쌓아놨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미정은 울면서 도연을 탓했어요. 당신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귀금속까지 빼앗아서 투자했는데 이게 뭐예요? 도연도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찬성했잖아. 나만 탓하지 마.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싸웠어요. 매일 밤 집 안에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항의할 정도였죠. 돈이 떨어지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집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공과금도 내지 못했어요. 도연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했으니까요. 미정도 일을 구하려 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몇 달이 지나자 빚이 생겼습니다. 도연은 급한 마음에 사채를 썼어요. 친구에게 빌리고 카드론을 받고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빌렸지만 어느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여보, 이달 이자만 100만 원이에요. 어떻게 갚아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답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빌릴 데가 더 이상 없어.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 종일 걸려왔습니다. 도연 씨, 이번 달 이자 언제 갚을 거예요? 미정 씨, 전화 좀 받으세요. 돈 갚으라고요. 두 사람은 전화를 꺼놓고 지냈어요. 하지만 집 앞으로 채권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 문 열어요. 돈 갚으라고. 집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숨죽이며 집 안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웃들의 눈총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도연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어요. 낮부터 소주를 마시고 밤이 되면 취해서 쓰러졌습니다. 미정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신 술 좀 그만 마셔요. 이러다 죽겠어요. 하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어요. 도연은 한탕을 꿈꿨습니다. 도박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박은 도연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렸습니다. 딸 때도 있었지만 잃는 날이 더 많았어요. 도연은 빚을 갚기는커녕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제는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어요. 미정은 도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망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 귀금속 같은 거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미정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금이 갔습니다. 매일 싸우고 서로를 원망했어요. 사랑은 온데간데였고 미움만 남았습니다.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두 사람은 제대로 된 끼니도 먹지 못했어요. 도연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거울 속 도연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죠. 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귀금속을 빼앗을 때 어머니가 울던 모습,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던 목소리.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미정도 가끔 시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더 급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잊으셨겠지. 우리도 살기 바빠. 미정은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빼앗은 탐욕의 대가는 무서웠습니다. 1,000만 원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어요. 도연과 미정은 그렇게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술과 도박과 빚에 허덕이며 서로를 원망하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갔어요.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시골 마을에서 경로당 무료 급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귀금속을 빼앗긴 뒤로 마음의 상처는 깊었지만 순자는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금빛은 사라졌지만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 순자는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순자의 뒷모습은 여전히 외로워 보였어요. 경로당 앞 골목을 지나는데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가 경로당 앞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빈 종이컵을 들고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죠. 순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무언가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그 남자를 돌아보았어요. 덥수룩한 수염, 헝클어진 머리, 더러워진 옷. 하지만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아?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충혈된 눈, 야윈 뺨, 생기 없는 표정. 그건 분명 순자의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도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도연은 순자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순자에게 애원했습니다. 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다가갔어요. 도연아, 너 왜 이렇게 된 거니?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 다 망했어요. 투자한 돈 다 날렸고 빚만 잔뜩 졌어요. 술도 마시고 도박도 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미정이는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정이가 날 버리고 달아났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혼자 도망갔어요. 연락도 안 돼요. 도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순자는 도연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도연아, 너 기억하니? 내가 날 버리던 날 뭐라고 했는지.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는 이제 짐이라고 했지. 더는 못 모시겠다고 했잖니.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날 버리던 날
이미 너의 인생도 끝났었다. 도연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뒤에서 도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순자 씨 아들이에요? 맞아요. 어머니 귀금 속 빼앗아간 그 아들이요. 결국 저렇게 됐네요. 어머니한테 한 짓 때문에 벌 받은 거죠.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어요. 자신을 짐이라고 했던 그 말, 귀금 속을 빼앗아간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다시 경로당으로 갔어요. 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야위어졌고 더 초췌해 보였어요. 종이컵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좀 도와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외면했어요. 저 사람 순자 씨 아들이잖아.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도 저러고 있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배가 고팠고 몸은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상한 음식이라도 좋았어요. 그저 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도연은 쓰레기통 앞에서 울었습니다. 예전에는 번듯한 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탐욕이 도연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도연을 깨웠지만 도연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 신원 확인 좀 해봐요. 경찰은 도연의 주머니를 뒤졌지만 신분증도 없었어요. 결국 도연은 쉼터로 보내졌습니다. 노숙자 쉼터였어요. 거기서 도연은 하루 한 끼를 얻어먹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술을 끊지 못했어요. 쉼터에서 받은 약간의 용돈으로 싸구려 소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도연은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고 밤에는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쉼터 사람들은 도연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도연은 가끔 어머니가 사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경로당 앞에서 구걸하며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도연을 외면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저예요. 도연이에요. 도연이 손을 내밀었지만 순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팡이를 짚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순자의 마음도 아팠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 봐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더니 저렇게 됐잖아요. 업보지, 업보.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도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매일 경로당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도연이 울먹였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쉼터로 돌아가지 않고 경로당 앞 계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가을밤은 쌀쌀했어요. 도연은 헌 담요 하나를 덮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추위에 떨며 깨어났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너무 추워요. 도연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연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아들은
이제 거리에서 구걸하며 술에 취해 쓰러지며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갔어요. 탐욕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어머니의 용서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경로당 앞에 웅크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경로당을 오가며 살았어요. 도연은 가끔 마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 순자는 장을 보러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필요한 물건이 있었어요.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으며 채소 가게를 지나갔어요. 그때 앞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돈 내놔. 지금 당장.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남자 2명이 여자 1명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미정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예전에 깔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미정은 남자들에게 끌려다니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돈 꼭 갚을게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빚쟁이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 벌써 몇 달째야. 이자만 얼마인 줄 알아? 한 남자가 미정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어요. 미정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파요, 제발. 미정은 울며 애원했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귀금속까지 팔아치우더니 결국 한 푼도 못 남겼지. 빚쟁이가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예요? 순자네 며느리 아니에요? 맞아요. 시어머니 귀금속 빼앗아간 그 여자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미정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시어머니 팔아먹은 엇보지. 그러게요. 남의 것 빼앗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미정의 귀에 들렸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은 미정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오늘 안에 돈 안 구해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기죄로. 미정은 끌려가며 울부짖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순자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무함이었어요. 저렇게까지 되었구나.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다시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미정이 혼자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옷은 더러워졌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빈손을 내밀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원했어요.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하지만 아무도 미정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미정을 피해 걸었어요. 저 여자 순자 씨 며느리잖아. 가까이 가지 마. 미정은 순자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미정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미정 앞에 섰어요. 미정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빼앗아간 귀금속은 어디 갔니? 미정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전당포에 맡겼다가 투자했어요. 다 잃었어요.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정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미정은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도연이도 날 버렸어요. 빚쟁이들이 저를 쫓아다녀요. 장터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저것 좀 봐요. 시어머니한테 빌고 있네. 당연하지. 시어머니 것 빼앗아 갔으니까. 업보야, 업보. 사람들의 말이 미정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미정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미정을 비웃듯 바라보았어요. 저렇게 되는 거야. 남의 것 탐내면. 순자 씨도 불쌍하지. 저런 아들 며느리를 뒀으니.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너희들이 탐했던 그 귀금속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너희 인생도 함께 사라졌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 며느리가 저렇게 됐어요. 당신 사랑을 탐해서 인생을 망쳤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가 장터에서 계속 구걸하고 있대요. 빚쟁이들한테 맡기도 하고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 이제 갈 데도 없대요. 남편도 버렸고 친정도 연락 끊었대요.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싸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순자는 경로당으로 가는 길에 미정을 보았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더 야위었고 더 초췌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미정을 피해갔고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어요. 순자는 미정을 지나쳤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보았지만 순자는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그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미정은 뒤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어요.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가져온 결과를 미정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빈 유품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빛은 사라졌지만 순자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랑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순자는 어느덧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몸은 더욱 약해졌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경로당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은 여전했어요. 어느 날 아침 순자는 경로당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순자는 묵묵히 걸었어요. 경로당 앞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과 미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로당 계단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남루한 옷, 초췌한 얼굴. 두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했어요. 순자는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도연이 순자를 보았어요. 엄마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들었지만 순자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어요. 너희들 여전히 여기 있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분노, 원망, 슬픔, 안타까움.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무뎌진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귀금속 기억하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귀금속은 내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랑이었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었지.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울먹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사랑을 탐했고 금으로만 봤어. 그래서 빼앗아 갔지. 하지만 결국 그 탐욕이 너희를 무너뜨렸구나.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저희 정말 후회해요. 도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너희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야.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순자 씨 아들 며느리 저것 좀 봐요. 결국 저렇게 됐네. 시어머니한테 한 짓 생각하면 당연하지. 업보는 무섭다니까요. 순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웠을 텐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짐이라고 했지. 버리고 떠났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와서는 내게 남은 마지막 것까지 빼앗아 갔어. 강제로 빼앗아 갔지. 도연은 바닥을 쳤습니다. 엄마, 저희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도 울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어. 너희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두 사람은 절망에 빠졌어요.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도 담담해졌어. 피부치에게 버림받아 절망했지만 그 탐욕이 결국 너희를 무너뜨렸으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귀금속은 사라졌어. 하지만 내 아버지의 사랑은 내 가슴에 남아있어.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야. 순자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살게 했어. 도연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어요. 순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 있었어요. 엄마는 정말 강하세요. 도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야 했던 거지. 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어요. 너희는 너희 길을 가거라. 나는 내 길을 갈 테니. 엄마.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천천히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경로당 안에서 순자는 다른 노인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자유로워요. 아들에 대한 미련도 귀금속에 대한 집착도 다 내려놓았어요. 순자는 빈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빛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는 남편이 쓴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어요. 순자는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 이 귀금속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의 사랑이요. 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오. 당신 가슴 속에 내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귀금 속은 사라졌지만 당신 사랑은 내 가슴에 남아 있어요. 이제 나는 자유예요. 순자는 평온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았습니다. 순자는 이제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탐욕으로 무너졌지만 순자는 사랑으로 살아남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대단해요. 저런 일을 겪고도 저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순자는 경로당을 오가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단순했지만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탐욕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사람을 지탱한다는 것을. 순자는 그 깨달음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여보, 오늘도 잘 버텼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순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순자는 진정으로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